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레터럴 셉에서 우리가 처음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레터럴 셉은 우리가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브로드벤트가 1931년도에 세팔로 스타트를 다른 기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정중앙에 대해서 1.5mm 거리를 두고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레터럴 셉은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재현 가능한 엑스레이 필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한 자료가 됩니다. 첫 번째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레터럴 셉은 직원들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좋은 엑스레이 필름을 촬영하는 것이 교정 치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엑스레이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재촬을 시킬 건지 재촬영을 시킬 건지 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셉을 촬영을 하면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입을 항상 담은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만 되겠죠. 또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헤어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이와 같이 이브가 잘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촬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과도 부분과 하악의 하연 부분, 레이모스 부분이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트레이싱을 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 보게 되면 하악의 이와 같이 하연 부분에 좌우측 차이가 심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정 환자인 경우에는 정조항이 삐뚤어진 환자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PTM 에어리어가 좌우 차이가 심한지 아닌지, 또한 과도하고 이 레이모스 에어리어가 좌우 차이가 심한지 아닌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 보게 되면 좌우측에 이와 같이 차이가 심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한 건 PA상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는 좋은 엑스레이 필름이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어떨까요? PTM 에어리어에 이미 좌우 차이가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 부분에 그 다음에 레이무스 부분에서도 좌우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B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트레이싱을 해도 그만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다시 촬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소프트 팔레이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혀의 위치가 됩니다. 침 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시간이 오래되면 환자는 셉을 촬영하면서 침을 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의 소프트 팔레이트인 경우, 그 다음에 혀의 위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촬영한 엑스레이가 레터럴 셉이 좋은 엑스레이인지 아닌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B번에 비해서 A번은 더 좋은 엑스레이입니다. PTM 에어리어가 균일하고 그 다음에 과도, 그 다음에 레이모스 부분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B번인 경우에 PTMA가 조금 차이가 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허용이 되는 범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트레이싱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엑스레이는 좋은 자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좋은 자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내추럴 헤드 포지션, 그 다음에 레이전 이런 홀더를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추럴 헤드 포지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FH 플랜에 대해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FH 플랜은 1895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류학에서
우리가 두개골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FH 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오비탈레 포인트, 보니 오비트에서 가장 하반점, 그 다음에 포리온 포인트, 포리온 포인트는 외이도공에서 가장 최상방점을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FH 플레이를 사용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지평면에 대해서 평행을 하기 때문에 이 평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약간의 차이는 허용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를 우리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 헤드 포지션, 우리는 이런 내추럴 헤드 포지션은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재현 가능한 두 개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립이 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방부에 일반적으로 거울을 달아두고 보통 거울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FH 포인트는 우리가 두개골에서의 그 상태를 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헤어라인과 그 다음에 눈에서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을 연결한 선이 지평면과 평행을 하도록 보통 연결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봐서는 헤어라인,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서 가장 외연점, 그 다음에 퓨필 라인을 연결한 선이 지평면과 평행하고 측면에서도 이 선이 가능하면 지평면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재현 가능한 셉을 촬영하기 위해서 네이전 홀더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양호한 엑스레이 필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와 같이 레터럴 셉을 처음에 평가할 때 여러분이 직접 트레이싱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오버뷰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오버뷰를 볼 때는 먼저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노란색은 하악의 하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이오이드 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컬 스파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셀라 터시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맥실라리 사이너스, 그 다음에 프론탈 사이너스가 됩니다. 이 프론탈 사이너스, 여기 네이잘 본이 위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을 해야겠지만은 PTM 하반 부분에 소프트 팔레이트가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를 통해서 공기는 이와 같이 숨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오이드 본에서 이와 같이 올라가는 선이 텅 포지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런 서비컬 스파인과 하이오이드 본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C커브를 가지고 있지만 일자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일자로 직선의 모습을 가지면서 두개골이 전방으로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오이드 본은 경추 3번과 4번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셀라 터시카, 그 다음에 프론탈 사이너스, 네이잘 본, PTM 부분을 잠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항목이 아데노이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아데노이드 부분은 숨길에서 이와 같이 파린지알 월 쪽에 위치를 하는 부분이 아데노이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소프트 팔레이트 밑에 이와 같이 레디 오파크하게 보이는 부분이 톤실, 플라타인 톤실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혀의 위치, 수직적인 높이를 평가할 때 팔라탈본, 그 다음에 오크루잘 레벨, 그 다음에 상악의 알베올라 본 레벨로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의 혀의 위치는 거의 알베올라 본 레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혀의 위치는 상악의 팔라탈 플랜에서 일반적으로 3m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이, 그 다음에 미들, 로우 포지션으로 혀의 위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아데노이드가 비대하거나 톤실이 크거나 혀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정교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다음에 할 것입니다. 특히 오픈바이신 경우, 그 다음에 크레틀이 있는 환자인 경우, 포스테리어 크로스바이시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을 체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위치가 미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혀의 위치가 낮게 위치를 한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일부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유니레터럴 포스테리어 크로스바이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환자인 경우는 혀의 위치가 아주 오크루잘 레벨로 낮게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레터럴 포스테리어 크로스바이스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 이런 셉에서 트레이싱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상악근 팔라탈 본으로 표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로방적인 위치는 A, B 플랜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악의 맨디블라 플랜, 그래서 이를 AB 맥실로 맨디블라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상에서 우리가 PAS, 포스테리어 어베러블 스페이스를 평가했듯이 셉상에서도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를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악의 제2 내구치의 디지털 서페이스에서 하악 레이모스의 엔테리어 보더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셉을 우리가 처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트레이싱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증례를 분석을 해야만 될 것이에요. 이럴 때 예전에는 이와 같이 아날로그 엑스레이 필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디지털 엑스레이 필름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법 자체에서도 아날로그 셋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셋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레이싱을 하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필요로 한 각도를 계측을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디지털 셋에서는 랜드마크 위주로 해서 표시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어스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형태를 이제 비교를 하겠죠. 정상적인 교합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부정교합에서는 미인대에 나온 사람들처럼 아이디얼한 안무를 가진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또한 환자인 경우에 본인 상태에서 치료 전후를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셋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관계를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우리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고 또한 치료 결과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는 방법이 세팔로메트릭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폴리고널 차트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정상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정상 범주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정상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 이렇게 많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교정학회에서 평가를 할 때는 셋 분석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항목을 보겠습니다. 크레니얼 베이스에 대해서 상악과의 관계, 크레니얼 베이스에서 하악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맥실로 맨디블라 관계, 그 다음에 상악의 맥실라리 덴티션의 관계, 맨디블라 덴티션의 관계, 소프티슈 관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악골 A 포인트가 되겠죠. 하악골 B 포인트, 그 다음에 상하악 전치 관계가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 얼마만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가
셋 분석에서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셋 분석은 이와 같은 값을 비교를 함으로써 이 값이 정상 범주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발치 치료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수술 교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환자는 무치약 환자가 되겠습니다. 무치약 환자에서 이 상하골, 그 다음에 전후방적인 관계, 하하골의 이 상태에서 치아를 어떻게 배열을 할 수 있냐가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에서는 이와 같이 셋 분석의 목표가 이런 심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능적인 요소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리 분석에 있어서는 하악의 전치 위치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악의 전치 위치에 따라서 상순 또한 하순 또는 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 입을 넣기 위해서는 몇 미리가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주어진 골격 안에서 치아를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어진 골격을 일단은 정확히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묘에서는 세팔로메트릭 펑셔널 애널라이시스를 합니다. 이런 기존의 세팔로메트릭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 외에 플러스 알파로 주어진 골격 안에서 치아를 어떻게 배열을 할 수 있냐를 의미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엑스레이 셉, 레터럴 셉이 좋은 엑스레이인지 아니면 촬영이 필요한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싱 하기 이전에 우리는 셉을 보고서 에어웨이 등 여러 가지들을 먼저 평가를 해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테틱 애널라이시스와 펑셔널 애널라이시스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용어적으로만 알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